자, 컨쇼 라이브 두 번째 대학교 분석방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학교는 연세대학교고요. 연세대학교 모든 전형을 다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건 교과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어떤 전형이냐면 교과 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인데 100%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면접이라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100% 교과 수치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교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냐면 정량평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과 전형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요,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3학년 재학생의 5%.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추는 4%잖아요. 그러니까 1%더 높은 5%. 요 소수점 계산 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다 버림해가지고 계산한 걸 갖고 5%.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5%, 그러니까 성적 가지고 5%가 아니고요. 전체 인원의 5%를 가지고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 아이가 연세대학교 추천 전형으로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추천 받으려면 성적이 생각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교권 애들한테 추천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대학교가 계산기를 두들길 때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과목,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데,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최소 인원 단위가 5과목 이상 되면 되는 거고, 진로 선택은 1과목인데 이거는 솔직히 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다 최소 이수 과목은 다 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좀 선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를 100%를 보는데, 이 100%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수치가 하나 더 들어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배수를 뽑고요. 그 5배수 아이들의 성적을 가지고 뭘 보냐면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성적대가 옹기종기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추천을 받고 오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단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교권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등급 때 초중반 아이들이 모여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점수를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는 게 면접인데, 이 면접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재시문을 가지고 기반 면접을 본다라는 건 뭔가 문제풀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면접에 대한 이 40%가 웬만한 등급 다 뒤집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되게 잘 해야 되는 전형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100%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걷다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패턴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또 다른 게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 기록부 교과에 대해서 반영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반영 과목에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반영 과목 A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율로서 이렇게 반영해서 하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1학년의 비율이 좀 낮고 3학년 때 비율이 높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공통 과목에 대한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은 20%가 들어가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반영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갈 때 그냥 거의 다 A여야 돼요. 그냥 다 A입니다. 연세대학교 지원하는 아이들 제가 다 A여야 돼. B 있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아이가 만일 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A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다 A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A나 B 같은 경우는요. 그냥 A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시죠?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A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별 A등급의 점수는요. 이렇게 밑에다가 환산 점수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100점 라인이 구성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얘네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A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원점수나 평균이나 표차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요. 뭐가 들어가냐면 Z값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 원래 Z값 보거든요. 이거 Z값 석차 백분율로 해갖고 아이들 전국 단위에다 줄 세우는 건데요. 그 Z값에다가요, 석차 등급을 가지고 계산한 거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뭐 1.0 등급, 1.2 등급, 1.3 등급, 이 등급 있잖아요. 이 등급을 가지고 환산한 점수에다가, 그 50% 점수에다가, Z값 50%를 가지고 함께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저 Z값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겠죠. 그러면 저 Z값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저 Z값은 그냥 그러니까 대학교래 고등학교 수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Z값은요 3.0 만점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3.0까지 계산이 되는데요. 일단 요 위의 점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여태까지 연세대학교 Z값 3.0 나오거나 뭐 2.9, 2.8, 2.8 한번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저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요 아래 수치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라인이라면. 그래서 요 Z값이 몇 퍼센트가 들어간다고요? 50%가 들어갔는데 이거 대학교 원점수랑 편차랑 이런 것들 다 계산해 갖고 고등학교 원점수나 편차 같은 거 다 계산해서 학교 수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첫 번째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을 Z값이라는 걸 통해서 보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등급 수준을 또 봐서 요거 가지고 100%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추천 전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교 Z값 구해 보셔야겠네요. Z값 어떻게 구해요? 저희 컨쇼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 Z값 계산기 올려놨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값이랑 석차 등급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아직 이게 추천 전형 부분에 대한 입결이 발표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랑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일반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면은 문과, 이과 아이들이 지원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Z값이랑 등급이랑 함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과 아이들 내신과 Z값으로 나눠놨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안정권과 적정권과 도전권으로 나눠놨는데 일반고 중심이에요. 자, 일단은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과들마다의 차이가 좀 있지만 내신 등급을 봤을 때 한 1.2에서 1.3 정도면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고 여기에 Z값이 1.8에서 1.75 정도면은 충분히 연세대학교는 지원 가능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보다 점수대가 앞에 데이터는 조금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25에서 한 1.3등급 아이면은 충분히 점수대가 밀리진 않고요. 그리고 Z값은 1.85에서 1.7인데 저 1.8 나온다라는 게 생각보다 일반고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정 라인으로는 내신이 한 1.4에서 1.5 정도, 그리고 자연계 아이들은 1.45에서 1.6까지도 충분히 지원권 라인에 들어가고 이때는 Z값이 1.6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Z값 우리 아이가 만약 1.5 등급인데 Z값이 1.7대다 그러면 훨씬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도전권으로 저희가 마지노선 라인을 그었는데 이게 저희가 밑에 데이터 막 미친듯이 밑에까지 다 빼진 못했고요. 한 80컷까지 한번 저희가 계산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일단 내신은 1.6에서 한 1.7 정도 되고요. Z값은 1.6 정도. 그래서 일단 Z값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Z값이 1.5대가 형성되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고요. 거의 한 1.6에서 1.8 사이로 좀 구성되는 아이들이 조금 보편적 데이터를 많이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도 한 1.4에서 1.6 사이로 좀 구성되는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Z값들이 막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한번 서열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표를 분석해 보셨을 때 내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Z값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세대학교 이 추천 전형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을 구성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세대학교에서 Z값이 한 1.8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적 높게 형성되고 학교 수준 괜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2.0까지도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1.6 사이면은 전교권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되는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격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한 1.8에서 1.7대 아이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는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연세대학교는요, 이렇게 Z값도 함께 구해 보셔야 된다. 이거 제가 진짜 연세대학교 이 학교 교과 추천 전형 이렇게 Z값에 대한 이 기준선 잡아주는 방송 없을 겁니다. 저밖에 없을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이렇게 100%로 계산했을 때 50대 50으로 계산해서 두 개 더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이제 계산을 더 해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 등급대가 형성이 되고 Z값이 나왔다라면 연세대학교 학과별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